게으름에 잡아먹힌 하루, 그 순간 날 끌어올린 단 한 문장. 아침 알람은 3번이나 울렸다. 눈은 떠지지만 몸은 이불 속에 묶여 있었다. 할 일은 머릿속에 줄줄이 떠오르는데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내일 하지 뭐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하루가 흘러간다. 하지만 그렇게 흘려보낸 하루는 이상하게도 쉬지도 못했고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이런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게으른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일상적인 고민이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새 해가 지고 해야 할 일은 계속 미뤄두는 모습.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될까? 심리학자들은 이를 즉시 만족 편향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뇌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미래의 더 큰 보상보다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시 시대에는 이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었다. 게다가 현대 사회는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요소들로 가득하다. 소셜미디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등은 모두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하여 중독성을 갖게 만든다. 이런 환경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나 역시 그런 악순환 속에 빠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고 메신저와 뉴스를 보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 독서를 하려고 했지만 책이 너무 어렵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했지만 지금은 너무 바쁘네라며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게으름은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내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사실을. 게으름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잠재력을 죽이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힘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1년 후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익명의 이 문장은 내 가슴을 정면으로 후려쳤다. 사실 미루는 게 편했다. 하지만 편함의 대가가 결국 제자리 걸음이었다. 변화를 꿈꾸면서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건 결국 나 자신이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마치 얼음물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생각해보니 정말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그 전 해를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다. 작년에도 올해는 달라져야지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운동도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그만두고 새로운 취미도 흥미를 잃고 포기하고 자기계발서도 몇 페이지 읽다가 책장 한 구석에 방치해두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문장이 나를 더욱 각성시켰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든다. 존 맥스웰의 이 말은 미래에 대한 내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을 결정한다는 단순하고도 뼈아픈 진실이었다. 존 맥스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다. 그는 수많은 기업가와 리더들을 코칭하며 성공의 비밀을 연구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매일의 작은 선택에 있다는 것이었다. 큰 성공도 결국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과 결정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내 하루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늦잠을 자는 것, 운동을 미루는 것, 공부를 내일로 미루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시작의 중요성이었다. 시작이 반이다. 공자의 이 말은 나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나는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렸다. 준비가 다 될 때, 조건이 맞을 때, 기분이 좋을 때.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았다.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진리를 깨달았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시작만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해야만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내 행동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이전에는 오늘은 시간이 애매하네, 내일 아침에 하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일단 운동복만 입어보자라고 생각한다. 운동복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게 되고 밖으로 나가면 조금이라도 걷게 된다. 그러면 어느새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집중이 안 되네, 내일 읽자가 아니라 일단 한 페이지만 읽어보자로 바꿨다. 한 페이지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진다. 그러면 어느새 1시간씩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나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성공이고 될 때 멈추는 것이 실패다. 정주영 회장의 이 말씀이다.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가 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다. 조선소를 만들 때도, 자동차를 만들 때도, 건설회사를 운영할 때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될 때까지 계속 도전했다. 결국 의지는 오래가지 않지만 꾸준함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은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떠올리는 문장이 되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신이 나서 열심히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럴 때 이 문장을 떠올린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 문장이라도 더 외우게 된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매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며칠 지나면 몸이 아프고 귀찮아진다. 그럴 때도 이 문장이 힘이 된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성공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루 걸러 하루 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게으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진짜 피로의 정체였다. 하루 종일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 몸은 쉬었는데 오히려 더 지쳤다. 이상했다.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 이유를 알게 해준 말이 있었다. 게으름은 피로보다 더 많이 지치게 만든다. 생텍쥐페리의 이 말이었다. 어린 왕자로 유명한 그는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색한 작가였다. 그가 발견한 것은 진짜 피로는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라는 것이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 반대로 작은 성취라도 쌓은 날은 오히려 활력이 돌아왔다. 게으름은 쉼이 아니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더 큰 짐이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한다. 우리의 뇌는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으면 뇌의 한 부분에서는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른다. 반면 실제로 행동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행복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작은 일이라도 완료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바쁘게 움직인 날은 피곤해도 기분이 좋은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나는 내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다.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것. 단 2분이면 끝나는 일이지만 하루의 첫 번째 성취감을 준다. 그 다음에는 물 한 잔 마시기,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오늘 할 일 3가지 적어보기 등등.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내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끔 깜빡하기도 하고 귀찮아서 안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나는 습관의 힘을 실감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지력으로 억지로 했지만 몇 주가 지나니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한다. 처음 3주는 의지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된다. 습관의 힘은 정말 놀랍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다른 좋은 습관들을 불러온다.
아침에 침대 정리를 하다 보니 방 전체를 깨끗이 하고 싶어진다. 물을 마시다 보니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된다. 할 일을 적다 보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된다. 반대로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늦잠을 자면 하루 종일 늘어지게 된다.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면 다른 일에도 집중이 안 된다. 운동을 하루 빼먹으면 며칠 더 빼먹게 된다. 그래서 작은 습관이라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게으름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침실에 휴대폰 충전기를 두지 않고 거실에 두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침실에서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운동용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다. 그러니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자주 들었다. 두 번째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고 다짐하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된다. 대신 매일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했다. 10분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갔다. 세 번째는 실패를 용인하는 것이다. 완벽주의자들은 하루라도 빼먹으면 이미 망했으니까 그냥 포기하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패는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하루 빼먹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목표를 달성하면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새로운 책을 사는 등의 보상을 준다. 이런 보상 시스템이 있으면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다섯 번째는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혼자 하면 의지력에만 의존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견제할 수 있다. 운동 파트너를 만들거나 독서 모임에 가입하거나 온라인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몇 개월이 지나자 내 삶이 확실히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쉬워졌고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미루던 일들을 하나씩 끝내면서 성취감을 느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나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불러왔다. 더 어려운 목표에도 도전하게 되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게으름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가끔 늘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받아들이면서도 행동할 수 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때때로 나태함 속에서 안락함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 안락함은 독처럼 퍼져 결국 내일의 나를 갉아먹는다. 진짜 안락함은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느끼는 뿌듯함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더딘 걸음이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오늘을 허무하게 날려버리지 않는 것이다. 삶을 끌어올린 건 대단한 사건도 누군가의 도움도 아니었다. 단 한 문장. 그 문장이 나를 다시 걷게 만들었다. 때로는 작은 문장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을 만났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오늘 당신도 미루고 있는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가장 빠른 타이밍이다. 완벽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다. 나태함에 빠진 날, 스스로를 끌어올린 인생 명언들을 소개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하루도 이 한 문장들로 다시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란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보자.